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눈앞에 사람이 딱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방금 전까지 머릿속에 가득하던 말들이 순식간에 하얗게 지워지는 순간이요. 심장은 평소 분당 60에서 80번 뛰던 속도를 넘어 100번 가까이 올라가고 손끝은 차가워지고 목은 꽉 잠겨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집에 돌아와 샤워기를 틀거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볼 때는 그제야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또 아무 말도 못했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먼저 결말부터 보여드릴게요. 몇 달 뒤 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옵니다. 상대가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얼어붙었을 당신이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고 말합니다. 잠깐만, 나 지금 말이 바로 안 나와. 그래도 도망가는 건 아니야. 정리해서 말하고 싶어. 이 한 문장 때문에 싸움의 방향이 바뀝니다. 관계가 끝장나는 장면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장면이 됩니다. 뭐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의지가 약해서 못한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방어 버튼을 눌렀던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우리는 하루 평균 수십 번의 알림과 메시지에 반응하며 살지만 정작 갈등 상황에서 내 감정을 말로 꺼내는 시간은 10초도 버티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과 말문이 막히는 사람의 차이는 성격의 강약이 아니라 위협을 느꼈을 때 뇌와 몸이 선택하는 방어 방식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1화에서는 싸울 때 왜 머리가 하얘지는지, 왜 나중에야 답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얼어붙은 감정을 다시 말로 회복하는 첫 번째 루틴을 천천히 함께 풀어볼게요. 배경과 맥락.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억울한데 상대가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준비했던 말이 전부 사라지는 경험이요. 나중에 집에 와서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10번, 20번 다시 떠올리는데 정작 그 순간에는 입술만 마르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성격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먼저 위험 신호를 읽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1915년 미국 하버드 의대 생리학자 월터 캐넌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캐넌은 바덜리 체인지즈 인 페인, 헝거, 피어 앤드 레이즈에서 위협을 마주한 몸이 싸우거나 도망치도록 준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쟁 도피 반응이죠. 그런데 사람의 몸은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멈춥니다. 얼어붙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말대꾸하면 더 크게 혼난다, 감정을 드러내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경험을 반복한 사람은 갈등을 대화가 아니라 생존 문제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980년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부부 연구실입니다. 가트맨은 부부들이 실제로 대화하고 다투는 장면을 관찰하며 심박수, 표정, 말투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연구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생리적 압도감, 쉽게 말해 감정 홍수입니다. 심장이 1분에 100번 가까이 뛰고 손에 땀이 나고 귀가 멍해지면 뇌는 더 이상 섬세한 문장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묻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어쩌면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먼저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입니다. 카이저 퍼머넌트의 빈센트 펠리티와 CDC의 로버트 안다는 1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와 성인기의 건강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는 1998년 발표된 에이스 연구로 알려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큰 트라우마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복된 무시, 정서적 방치, 집안의 잦은 고성, 부모의 이혼이나 중독 같은 경험도 몸의 경보 시스템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참가자 중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교육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는 반응은 사회생활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일하고 웃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몸 안에는 오래된 경보기가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2003년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 밤 11시 40분. 부모님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아이는 방문을 닫고 숨을 죽입니다. 내가 나가서 말리면 더 커질까? 내가 울면 엄마가 더 힘들어할까?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하면 적어도 일이 더 커지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20년 뒤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 연인과 사소한 다툼을 합니다. 상대는 그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라고 말했을 뿐인데 몸은 그 말을 2003년의 거실 소리처럼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왜 지금의 연인이 아니라 과거의 공포에 반응했을까요? 그러니 싸울 때 말문이 막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첫 문장은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 가 아닙니다. 지금 몸이 놀랐구나 집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피도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 침묵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배운 오래된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방식이 나를 지켜주기보다 내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1화에서 우리가 다룰 감정방어 회복 루틴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말문이 막힌 나를 다그치기 전에 먼저 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지금은 1915년 실험실도 1995년 연구자료도 2003년 그거실도 아니야. 지금 나는 여기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말이 늦게 나오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법을 너무 오래 혼자 배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문이 막힌 그 사람이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부부가 생활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한 사람은 말해요. 이번 달에도 카드값이 30만 원이나 더 나왔잖아. 그러자 상대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눈은 바닥을 보고 손은 괜히 휴대폰만 만지작거려요. 말하는 사람은 더 답답해집니다. 왜 또 아무 말도 안 해? 내 말이 틀렸어. 긴장은 점점 올라가고 침묵은 마치 무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또 잘못했구나.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더 크게 싸우겠지?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릴 거야. 이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몸은 이미 대화가 아니라 위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쪽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게 침묵입니다.
또 다른 장면도 있어요. 연인이 투자 이야기를 하다가 다툽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추천한 상품, 수익률 7%라더니 지금은 마이너스잖아. 4%까지 떼면 남는 게 뭐야? 숫자는 차갑고 목소리는 날카로워집니다. 듣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꽉 막혀요. 사실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같이 확인해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입이 안 떨어져요. 평소에는 말을 잘하던 사람인데 싸움만 시작되면 마치 머릿속 전원이 꺼진 것처럼 멈춰버립니다. 여기서 반전은 이겁니다. 말문이 막히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빨리 차오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을 감당할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말대꾸하지 마, 울지 마, 내가 참아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면 갈등의 순간에 내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배웠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볼까요? 회사에서 팀장이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예산이 500만 원인데 왜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동료들은 화면만 보고 있고 당사자는 목이 바싹 말라요. 사실 설명할 자료도 있고 수정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들리는 건 질문이 아니라 비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야 혼잣말로 완벽한 답변을 해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놀라운 건 이 침묵이 상대에게는 정반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나는 무너질까 봐 멈춘 건데 상대는 나를 무시하네 라고 느낍니다. 나는 싸움을 키우지 않으려고 입을 닫은 건데 상대는 대화를 포기했네 라고 받아들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방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말로 밀어붙이며 불안을 줄이려 했고 한 사람은 침묵으로 물러나며 불안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말솜씨가 아닙니다. 먼저 몸의 안정감입니다. 싸움 중에 바로 멋진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도 돼요? 나 지금 말이 잘 안 나와. 10분만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이 한 문장은 도망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침묵 속에 숨어있던 마음을 상대가 볼 수 있게 살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는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래전 배운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방식을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침묵으로 사라지는 대신 짧은 문장으로 머무르는 연습. 그게 감정 방어 회복의 첫 번째 루틴입니다. 클라이맥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싸움이 시작되면 머릿속에는 분명히 할 말이 있었는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목이 꽉 잠기는 순간이요. 상대가 한마디 던집니다. 왜 말을 안 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이상하게 더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억울한데 설명이 안 되고 화가 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나중에 혼자 샤워하다가 그제야 문장이 떠오르죠.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당신이 약해서도 말재주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싸움 중 말문이 막히는 사람의 몸은 사실 아주 빠르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더 큰 싸움이 될까? 내가 틀렸다고 몰릴까? 관계가 끝날까?
그 짧은 2초 안에 머리는 수십 개의 위험 신호를 훑고 몸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일단 멈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나는 갈등이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옵니다. 말문이 막히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분노 30%, 억울함 40%, 두려움 20%, 죄책감 10%가 한꺼번에 밀려오면 말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꽉 차서 통로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반전.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싸움에서 말을 못하는 이유는 상대를 설득할 문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편에 서는 문장을 배운 적이 없어서입니다. 한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인과 다툴 때마다 늘 침묵했습니다. 연인이 너는 맨날 회피해라고 말하면 그는 속으로 수백 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렇게 말하면 나도 상처받아. 나는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리 중이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싸움은 커졌고 3시간 뒤 그는 사과했고 2일 동안 혼자 후회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손익은 단순해 보입니다. 그 순간 침묵하면 당장 5초는 덜 위험합니다. 상대의 말이 멈추고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30분짜리 대화는 3일짜리 마음고생이 됩니다. 지금 한 문장을 피해서 얻는 이익은 잠깐의 안정감 한 개인데 잃는 것은 내 감정의 신뢰, 관계의 솔직함, 그리고 다음 싸움에서 말할 용기까지 3개입니다. 그 내담자는 어느 날 아주 오래된 기억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 화를 내면 집에서는 늘 이런 말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뭘 그래? 말대꾸하지 마. 내가 예민한 거야? 아이는 그때 배웠습니다. 내 감정을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른이 된 뒤에도 싸움이 시작되면 몸이 먼저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연인인데 몸은 예전의 식탁, 예전의 방문 앞, 예전에 혼나는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싸움 중 말문이 막히는 사람은 현재의 대화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수많은 대화의 잔해 위에서 다시 말을 꺼내려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한숨 하나가 1의 자극이 아니라 10의 위협처럼 느껴지고 왜 그래? 라는 질문 하나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신문처럼 들립니다. 회복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싸움 중 완벽한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 목표는 반박이 아니라 멈춤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말이 정리 안 돼. 10분만 쉬고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침묵한다고 아무 감정이 없는 건 아니야? 이 3문장만 몸에 익혀도 싸움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말문이 막히는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날카로운 논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건 내 감정에게 건네는 허락입니다. 괜찮아. 지금 바로 잘 말하지 못해도 돼. 그래도 내 마음은 중요한 거야? 나는 침묵 말고도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 다시 싸움의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예전처럼 완벽하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고 문장이 조금 엉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침묵 속에 버려두었던 나를 처음으로 대화의 자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마무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싸우는 순간에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집에 와서야 하고 싶은 말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경험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 순간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핵심은 하나였어요. 말문이 막히는 나를 억지로 몰아붙이기보다 먼저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이름 붙이고 아주 짧은 문장 하나로 다시 현재에 돌아오는 것. 지금은 잠깐 멈추고 싶어.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말할게. 이런 문장 하나가 내 마음을 지키는 작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싸울 때 내가 가장 자주 멈추는 순간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날줄시줄의 심야 심리상담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으로 다음 상담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나눈 감정 방어 회복 루틴을 천천히 따라 해보고 싶다면 설명란 링크 확인해주세요. 다음 편 예고. 이 화에서는 싸움이 끝난 뒤에도 계속 떠오르는 말과 후회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www 멘탈헬스 AP 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